아,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방금 독일하고 일본 경기를 끝까지 보고 바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건데요. 시간 보이시죠? 24일 밑에 12시 3분 목요일. 어, 제가 최근에 본 축구에서 이만큼 이만큼 드라마틱한 그런 경기가 있었나 약간 싶을 정도로 너무 드라마틱한 경기였고요. 그 경기 이제 그 뭐지? 끝나갈 때쯤 역전골을 넣었을 때쯤 느꼈던 게 캡틴 츠바사, 그는 뭐 자이언트 킬링. 제 때는 뭐 다른 또 만화가 한 두세 개 더 있는데 축구 만화가 그런 게 진짜 현실 반영이구나. 그냥 만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날을 일본 축구가 맞이하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들으면서 부러운 반, 기쁜 반, 즐거운 반이었습니다. 이번 게임 보면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너무 많이 교차해가지고 이게 되게 좀 독특했어요. 같은 아시아권의 그 일본이고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가장 비슷하고 닮았고 뭐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싫어하기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시간대별로 보자면 풀타임 오기 전까지 라인업 같은 경우 봤을 때도 이제 그거죠. 어 물론 독일 선수들이 더 유명하고 좋은 데 뛰고 있지만 일본에 있는 선수들도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뛰고 있고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해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경험상 자체에서 외국 선수들을 상대한다는 거에서 큰 부담감이 좀 벌어져서 그런 경기적인 걸 운영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이제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전반 한 골이 나기 전까지의 골이 나기 전까지 22 그리고 골이 나고 나서 전반 내내까지는 사실은 독일의 완전한 그 뭐지 게임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걸 뒤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야 큰 게임이나 상대방을 상대하면서의 그런 경험이 훨씬 더 많았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을 리드하고 조심스럽게 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일본은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전반 초반에 느꼈던 것들은 어, 확실히 외국 선수들 상대하는 게 익숙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눅들거나 당황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플랜이 좀 소극적이고 제 생각에 제가 느꼈을 때 독일을 상대로 수비적인 면에 대한 그 플랜 A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확실히 좀 더 조심스럽게 게임을 진행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전체적인 선수들의 포커스를 보면 많은 부분이 수비 쪽에 집중돼 있었고 압박을 통한 공을 탈취해서 그 공을 연결시키는 과정에 공격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압박 수비를 하고 수비하는데 너무 모든 게 몰입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과도하게 집중하면 다른 쪽으로의 컨디션을 조절하거나 속도로 가니까 흔히 말하는 속도감을 바꿔야 될 때 부분에서 변환이나 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제 말은 거죠. 기어를 뭐 이제 바로 5단까지 뒀다가 1단으로 바로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 자체를 공격 작업으로 수비를 압박해서 공을 뺏었다 공격 작업 바로 넘어가는 부분에서의 일본 팀이 가지는 프로세스, 대응 방식, 게임을 전개하는 것들이 좀 어긋나 있었다 전반에는. 그리고 플랜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공을 뺏어서 공격 기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박스에서 공을 뺏으면 문제는 우리 편 같은 일본 팀들이 수비를 하느라 준비가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 사실 좀 그 전반 내내 그좀 힘들게 했던 일본이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해. 왜냐면 공격수 자체가 더 적기 때문에 그런 딱 봐도 그런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전반 내내 그 키미랑 건도관이 중간에서 볼을 배급하고 돌리고 패스를 빠르게 하는 그 두 선수하고 누구지? 가장 어린애 알라란가? 루시엘 누구지? 예? 루시알라 이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인 그 패배 요인은 권도관을 빼고 무시할라 두 선수를 뺐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패배고 그 다음에 수비 쪽에서 완전한 독일의 패배는 루디거.
루디거가 이제 후반인가? 후반 맞네. 후반에 그 뭐지? 일본 선수 수비하면서 뭐 깡총깡총 뛰는 장면에 그런 수비하는 걸 그거 보면서 진짜 꼴불견이게 재수 없고 인성 별로다라. 인성이 진짜 좋은 애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 월드컵 무대에 이거 중요한 경기에서 그렇게 뭐 긴장 있게 승부를 처리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수비하면서 앞에서 꽁충 뛰듯이 그런 모션을 취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진짜 재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장면 보는 순간 후반 20분인가 몇 분이었는데 독일 개처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존나 쥐어 터져가지고 정신 못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막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일본을 응원했어요. 왜냐면 경기 처음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어떻게 하고 독일이 어떻게 할까라는 궁금증에서 봤다가 전반까지에는 독일이 와 엄청나게 잘하네. 키미하고 군도관이 그 중간에서 공을 돌리면서 패스를 하고 슈팅까지 연결하고 그랬고 일본이 전반에 고전했던 거는 수비 쪽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수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수비가 압축돼 있어요. 그리고 라인을 내려서 수비를 하고 상대방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참 이게 전반내 기승전결이라고 그런 게 일본이 질 것 같다.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야 이게 태생적인 한계가 너무 느껴지는데 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치로 말하듯이 그 독일의 한계가 100이면 일본은 아무리 잘해봤자 한계가 80이어서 20의 차이를 극복을 못하고 상대를 이기지 못하는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 전반에 좀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안 되는 건가? 되게 씁쓸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아 이게 아시아인의 혹은 흔한 그 말의 한계가 태생적인 신분제 같은 태어났을 때조차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막 아예 남녀라는 성별 구분에 대한 그런 것처럼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하베르츠하고 구보가 1대1로 이렇게 매치업이 됐는데 구보가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구보가 경쟁력이 아예 없구나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압도적인 경기에서 긴박하고 해야 될 때 그걸 느끼면서 떠오르는 선수가 이강인도 떠올랐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강인도 나오면 구보처럼 제대로 된 경기력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골을 만들어내고 독일을 계속 밀어붙이고 전반에 그런 게 끝났죠. 그래가지고 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위기가 온 거지. 일본이 이대로 안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후반전에 들어서 아예 일본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공격적으로 득점 얻는 축구,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축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일본 축구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제 거의 뭐 세계적인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독일이나 유럽 축구에 비슷한 그 수준의 패스와 공격 전개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무조건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반 골을 넣는 장면 거기 가까이 가면 첫 골 넣는 장면, 동점골 넣는 장면을 그 뭐냐 독일이 전반 했던 것처럼 똑같이 패스를 전개해가지고 똑같이 그림을 만들어내. 그래서 결국에 느꼈던 거는 그거였어요. 일본이 할 수 있음에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게임 플랜이라는 게 처음에 작정했던 거랑 두 번째 작정했던 플랜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 결국에는 그 플랜 B를 가동했을 때 일본이 득점하기 위한 그 빌드업 그리고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결국엔 골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서 진짜 완전 소름 끼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그려내는 거 보면서 와 이게 가능하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한국 축구는 저게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정말 한국 축구랑은 그게 아예 동떨어졌고 일본 축구는 정말 딴 게 아니라 독일이나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 클래스의 레벨의 축구에서 근접해서 거기에 축구를 향해서 거기서 경쟁하는 단계가 됐구나라는 게 참 되게 씁쓸했었고 그럼에도 기쁘더라고요. 그 역전골 들어갔을 때 느꼈던 건 일본 공격수들이 확실히 빠르고 피니시까지 가능한 경쟁력, 그러니까 수준 높은 그런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독일 선수들, 수비수들한테 과소평가돼서 결국에는 골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그 생각을 해요. 그두 번째 역전골이 들어갔을 때 루디거가 그러니까 전 루디거 때문에 수비에서는 쥐어터졌다고 봐요 독일이. 왜냐면 게임에 집중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 좀 상대방을 깔보는 그런 액션들도 있었고 수비수가 상대방을 견제하지 않고 뭔가 그런 마음이 그런 모션을 취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 마음의 약간 뭐 방심, 약간 상대방을 깔보는 그런 게 저는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표현으로 드러났겠죠 행동으로. 그런 거 보면서 손 들고 업사이드하고 계속 있었으니까 뒤에서 본인이 마크해야 될 선수라든지 그런 장면을 빼놓고 백업도 안 들어가고
결국에는 골을 먹으면서 그런 장면들이 쌓여서 그렇게 된 거고, 독일 이번에 진 거 보면서 골 좋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1대1이 됐을 때 이거는 일본 측에서의 빠른 공격적인 선수 교체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반대적으로 독일 쪽에서는 무시할라나 인도가 이런 주축의 게임을 잘 풀어간 선수를 뺐으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이 게임 자체에서 기승전결 이런 완벽한 드라마까지 한번 느꼈던 게, 그 일본 사람들의 어떤 특유한 장인 정신 같은 거, 집요함, 자기네들 것만을 승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면 전반 초반에는 이 한계인가 생각했는데, 결국에 제가 느꼈던 거에 대한 거는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계획이나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플랜들이 다르게 설정돼 있던 게 후반전에는 아예 다른 이제 플랜으로 잡혀가지고 다시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똑같은 걸 재현해냈으니까 독일이 하던 것처럼 골을 넣었던 것처럼, 저는 그게 결국에는 일본의 실력이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만화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에서 보던 게, 뭐 일본 선수 AC 밀란 막 타클럽 가서 뛰면서 월드컵을 막 우승하고 막 결승까지 가는 그런 이제 만화적인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게 현실이, 그러니까 경기력으로서 독일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기는 걸 보면서 소름 끼치기도 하고, 진짜 내가 본 최근의 축구의 드라마 중에서 이렇게 통쾌하고 시원한 장면이 없다라는 생각을 진짜 강하게 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일본 축구를 보면서 느꼈던 많은, 뭐랄까, 침울함에서 가능하구나, 잘하는구나. 그리고 또 뭔가에, 우리는 저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경기 자체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두 팀을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다 보다가 그 루디거 모드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동점골 넣고 순간 역전골까지 넣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참 묘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튼 이거는 글쎄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변이라고 말하기는, 뭐 이변이라 이변이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거나 일본 축구 프로들, 그리고 일본 축구 선수들 해외 진출하는 지금 과정들, 저변 애들, 일본이 계속적으로 성장해온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 꾸준한 투자로서 일본 축구 계속 성장해 오면서 결국 터트려낸 결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대한민국의 4강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모든 게 하나에 집중된 거에 투자돼서 그 선수들이, 그 팀이 완벽하게 하겠다는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뭐랄까, 주체가 있는 팀이고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환경적인 게 너무 많이 받쳐줬잖아요. 근데 이건 순수하게 제3국에서 펼쳐진 월드컵이고, 일본이란 팀이 꾸준히 자기네들이 해온 축구의 저변이나 축구의 저력, 그리고 축구의 기본적인 그, 뭐랄까,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사무라이 블루라는 말이 진짜 그 뭐지? 그 되게 잘 어울린다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그런 고유한 걸 알고 닦아오면서 그걸로 강력한 상대방을 배워냈다는 느낌 들고, 생각 속에 처음에 전반을 보면서 그래도 얘네들은 만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엄청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점골을 넣고 역전골을 하고 결국 해내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이게 만화적인 그런 내가 봤던 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충격과 감동이 좀, 어안이 좀 벙벙하다 이런 느낌이 좀 크네요. 그, 그 일본 축구만의 그 패스를 풀어낼 수 장점을 후반전에 대해서 공격 작업을 할 때는, 결국에는 일본도 할 수 있는데 전략적인 게 달랐을 뿐이고,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걸 해내고, 그 뭐지, 거기 선수들이 결국엔 그거를 견제를 못했고 그걸 통해서 뚫려가지고 공격까지 당하고 실점까지 당한 걸 봤을 때는, 스페인도 일본한테 쉽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게임에 대한 플랜은 어떻게 세울 건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추가로 독일이 친 거는 벤치에서의 교체라든지 게임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의 일본 팀을 아예 관가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멋지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특유의 일본 젊은 선수들의 그 자신감도 그렇고, 그리고 폭발적으로 빠름이나 그런
뭐라 그럴까 근본적으로 게임을 잘 할 수 있는 만감이 교차하는 밤이고 그걸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는 경기를 봐서 너무 다음에 다른 리뷰로 찾을게요. 안녕.